환영합니다. 미스터리 러버 채널 모든 이야기가 새로운 미스터리를 밝혀내는 곳.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아 반전과 반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밀로 가득한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도시와 국가를 남겨주세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미스터리 애호가들과 함께 스릴을 만끽하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1장, 사라진 남자 저녁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버클리 스퀘어 깜빡이는 가스등 주위를 맴돌며 자갈길에 부딪히는 마차 바퀴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마치 런던 자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듯 기묘한 고요함의 밤이었다. 내부 화이트 클럽의 조용한 따뜻함 도시에 가장 저명한 신사들의 안식처인 이곳에서 브리지 게임이 막 끝났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4명의 남자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사업과 정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 중에는 앨리스테어 몬테규 씨, 신중함과 매력으로 정평이 난 은퇴한 외교관. 몬테규는 윤이 나는 참나무, 테이블 위에 카드를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브랜디에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상대는 강인한 은행가였습니다. 시릴, 웨더비 빙긋 웃었다. 내가 이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몬테규. 하지만 행운은 언제나 자네 편이지. 몬테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저녁은 별일 없이, 그런데 갑자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을 위한 1시간 만에 앨리스터 몬테규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에르큘 푸아로 앉았다.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메이페어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타임스 평소처럼 정확했다. 갓 내린 커피와 따뜻한 크루아상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언제나 그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헤이스팅스는 토스트 한 조각에 버터를 발랐다. 기술보다 열정이 더 크다. 있잖아, 푸아로. 헤이스팅스가 한입 베어 물며 말했다. 이런 아침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사건도 없고 음모도 없고 그저 조용한 아침 식사일 뿐이야. 푸아로는 들어올렸다와 한 눈썹, 아, 친구야. 하지만 조용한 아침이 얼마나 자주 조용한 채로 남을 수 있을까?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날카로운 노크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푸아로와 함께 흔들림 없는 인내심 그는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헤이스팅스, 봤지? 우주는 에르큘 푸아로가 쉴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는 문을 열었고 예프 경이 그의 얼굴은 좌절감으로 일그러졌다. 안녕하세요, 푸아로. 제프가 서두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제대로 된 미스터리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니까요. 푸아로는 의자를 가리켰다. 잘 지내시죠, 친구? 왜 이렇게 일찍부터 걱정하시는 겁니까? 네, 한숨을 쉬며 관잣놀이를 문지른다. 남자 한 명이 실종됐어요. 알리스터 몬테규입니다. 어젯밤 화이트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어요. 11시쯤이었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헤이스팅스 곳게 표짐. 사라졌다고요? 흔적도 없이요. 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나는 걸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마치 그냥 사라져 버린 것 같아. 푸아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은
흥미로 반짝였다. 그리고 말해보세요, 친구여. 뭔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극악한 제프는 망설였다. 이상한 건 바로 그거예요. 몸값, 요구서도 없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이걸 보세요. 몬테규 하우스에 있는 그의 방들은 그가 떠난 그대로 옷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고, 귀중품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심지어 아침 식사조차 반쯤 먹은 상태였다.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정말 흥미롭군. 그가 중얼거렸다. 말해봐, 제프. 몬테규에게 적이 있었나? 제프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 남자는 30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했어요. 푸아로, 아마 돈은 꽤 벌었을 거예요. 푸아로는 사려 깊은 손가락의자 팔걸이에 기대어 외교관이자 질서의 신사이면서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는 갑자기 일어섰다. 자, 헤이스팅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헤이스팅스는 눈을 깜빡였다. 어디로 가는 거야? 푸아로의 미소는 수수께끼 같은. 화이트 클럽으로 가요, 친구. 몬테규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죠. 내부의 공기 화이트 클럽 두꺼웠다. 담배 연기와 중얼거리는 대화. 귀족, 사업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등 평소의 고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플러시 가죽 안락의자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푸아로와 헤이스팅스는 클럽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올더스 헨쇼 씨, 마른 체형의 남자, 끊임없는 비난. 이곳이 바로 몬타게가 어젯밤에 앉았던 자리입니다. 헨샤오는 뻣뻣하게 말하며 브리지 테이블에 손이 닿지 않은 의자 떠 푸아로에 시선은 깔끔하게 정리된 카드. 그 반쯤 마신 브랜디 한 잔. 그리고 정확하게 쌓인 베이팅 칩 돈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의자를 가볍게 만지다. 그 다음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호기심이군요. 그는 중얼거렸다.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지? 푸아로는 브랜디 잔을 들어 올렸다. 말해보시죠, 헨쇼 씨. 이 테이블은 언제 치워졌습니까? 헨쇼는 눈을 깜빡였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경감님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몬테규 씨가 떠났다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약간 서두르다. 보세요. 그의 의자는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신사가 보통 앉는 자세처럼 의자를 접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을 가리켰다 베팅칩. 그래도 그는 이것들을 완벽하게 쌓아 올릴 시간이 있었어. 그리고 브랜디는 손대지 않은 채 손이 닿는 곳에 있었지. 푸아로 곧게 펴짐. 그가 게임을 끝내기도 전에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프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방해했냐고요. 말다툼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잖아요. 푸아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 하지만 뭔가 있었어. 그는 헨쇼에게로 돌아섰다. 몬시어, 몬테규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 말해 주십시오. 방문자 어젯밤에요. 헨쇼는 망설이다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에게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10시 45분 그는 그것을 읽고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푸아로의 눈 날카롭게 하다. 그 메모는 회수됐나요? 헨쇼가 몸을 움직였다. 아니요. 우리가 그의 테이블을 발견했을 때 그의 코트는 여전히 의자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조용한 고요함 그룹에 정착했다. 푸아로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았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메스 아미스 에밋입니다. 그는 제프 쪽으로 돌아섰다. 그 쪽지 몬쉐요.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그거예요. 푸아로와 헤이스팅스가 클럽을 떠나자 런던에 안개가 짙어졌다가 로등을 희미한 빛의 후광으로 바꾸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코트 안에 손을 넣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아로? 몬테규가 납치당했나요? 푸아로는 한숨을 쉬었다. 가능해요, 친구.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 세부 사항. 헤이스팅스는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게 뭐야? 푸아로의 시선은 멀어져 있었다.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남자 코트를 가져간다. 강제로 쫓겨난 남자는 뒤에 남는다 투쟁의 흔적. 그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몬테규는 둘 다 하지 않았어요.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무슨 뜻이야? 푸아로는 그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헤이스팅스, 몬테규 씨가 그 방을 나갔다는 뜻이에요. 돌아갈 생각입니다. 아오한이 헤이스팅스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즉 그의 좌석과 문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말없는 적을 만났다. 2장 사라진 쪽지차 가온 아침 공기 런던을 가로지르다 푸아로와 헤이스팅스가 도착했을 때 몬테규 하우스 실종된 외교관의 우아한 타운하우스는 메이페어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럽지 않은 흰색 외관 전날 밤의 혼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지만 내부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 알리스테어, 몬테규 그 이상 전 CAF 경위는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코트는 바람을 막기 위해 단단히 단추를 채웠다. 글쎄, 푸아로, 싸움의 흔적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거야. 그는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비켜서며 말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몬테규가 떠난 그대로야. 푸아로는 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날카로운 시선. 그 집은 정확하게 배열된, 가구는 겸손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품질.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졌고 왼쪽에는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너무 깨끗해요. 푸아로의 눈이 가늘어졌다. 질설한 건 정말 멋진 거야, 제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꽤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지. 제프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오, 그게 뭐야? 푸아로는 가볍게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 그의 손가락이 닿았다. 책상 가장자리 창문 가까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서둘러 짐을 싸지 마세요. 서둘러 포기한 반쯤 쓴 서신, 커피 테이블 위에 신문조차도 깔끔하게 정리된. 그는 감독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즉, 몬셰르 잡, 몬테규는 사라질 생각이 없었다. 네,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에게 일어난 일은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사라지려고 계획하는 남자가 흔적을 남깁니다. 이 집은 일상의 초상. 방을 훑어보던 헤이스팅스는 갑자기 책상에 잠시 멈춰서다. 푸아로, 이거 좀 봐. 헤이스팅스가 가리키자 푸아로가 앞으로 나섰다. 작은 움푹 들어간 부분 책상 표면, 희미한 사각형이 있는 곡그 종이는 한때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제거되었습니다.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 잃어버린 메모. 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래서 몬테규가 그 편지를 집으로 가져왔나요? 푸아로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럴 것 같군. 그런데 없어졌잖아. 말해봐, 제프. 자네 부하들이 집에서 흩어진 종이를 찾았나? 제프는 고개를 저었다. 한 조각도 안 됐어. 푸아로는 두 손을 모았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제거했나요? 세 남자는 돌아섰다가 배운 기침 그들의 생각을 방해했다. 문 근처에 서 있었다 깔끔한 집사 제복을 입은 키가 크고 힘센 남자 그의 자세는 왔고부동하게 형식적인 그의 얼굴은 배신한다 감정이 없다. 이것은 그레이슨 씨 제프가 소개했다. 몬테규의 시종. 뭔가를 봤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일 거야. 푸아로 그 남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레이슨 씨, 어제 주인님의 마지막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레이슨 고개를 뻣뻣하게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선생님은 대략 7시그는 클럽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그렇게 했다. 응접실에서 브랜디를 마시고 저녁 신문을 읽은 후 서재로 돌아가 편지를 썼다. 푸아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에게 방문객이 있었나요? 그레이스는 망설였다. 방문객은 없습니다. 푸아로는 들어올렸다. 섬세한 눈썹. 정말 확신하시나요? 그레이슨의 턱이 살짝 굳어졌다.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인정했다. 내 곧게 펴짐. 쪽지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레이슨의 표정근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몬테규 경께서 몰래 읽으셨죠. 하지만 나중에는 뭔가에 열중하신 것 같더군요. 푸아로의 손가락 가볍게 북을 쳤다 책상에 기대어. 그럼 그는 그 메모로 무엇을 했나요? 그레이스는 다시 망설였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가 버린 줄 알았습니다. 푸아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이슨, 오늘 아침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발레 파킹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책상 쪽으로 옮겨갔다. 봉투가 하나 없어졌어요. 제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런데 그 말은 생각도 못한 거야. 그레이스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푸아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레이슨 씨는 정밀한 사람이시군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레이스는 침을 삼켰다. 네, 선생님. 푸아로 목소리를 낮추며 앞으로 나섰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죠? 무언가의 깜빡임, 두려움. 발렛의 얼굴에도 그런 말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몬테규 경이 집을 나설 때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레이슨의 호흡이 곤란해졌다. 제프는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그레이슨? 발레 파킹 직원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닙니다, 손님. 푸아로 나는 침묵 속에서 그를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아님. 그레이슨으로서 사과했다. 푸아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계산 중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푸아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짓말이 아니야, 헤이스팅스.
뭔가를 숨기고 있음. 제프는 한숨을 쉬었다. 우린 아직도 그 쪽지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푸아로 다시 책상을 가리켰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친구들이여. 그는 집어 들어떼운 색 편지 칼도 손가락 사이에 조심스럽게 쥐고 있습니다. 몬테규가 사라진 후 오늘 아침까지 누군가 그 쪽지를 가져갔어요. 즉, 이 집의 누군가는 또는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누구? 푸아로 제이프 쪽으로 돌아섰다.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몬테규의 서신을 확인해 보셨나요? 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건 없어. 외교 서한, 청구서, 그리고 사교 모임 초대장뿐이야.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때때로 헤이스팅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어요. 현재 그게 내 관심사예요. 그는 집어들었다 빈 봉투쟁반에서 그것은 바로 없어진 헤이스팅스는 그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푸아로는 봉투의 윗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이 편지는 몬타구에게 보내졌습니다. 어제 아침. 하지만 발신자 이름이 없습니다. 눈살을 찌푸렸다. 그거 이상하네요. 푸아로는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다. 누군가의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뒤집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봉인 근처에 희미한 얼룩에 머물렀다.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헤이스팅스, 자세히 봐. 보이니? 헤이스팅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푸아로 미소 지었다. 얼룩 파란색, 잉크, 내 친구. 그리고 그냥 잉크가 아닙니다. 제프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푸아로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이 잉크는 희귀해요. 맙소사, 런던에서 이걸 쓰는 사람 딱 한 명 알아요. 네, 굳어졌다. WHO, 푸아로 신비하게 미소 지었다. 몬테규에게 편지를 써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3장. 파란 잉크를 든 남자 부드러운 운걸거림 런던에 이른 오후에 분주함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통과하여 에르큄 푸아로, 헤이스팅스, 그리고 제프 경감 몬테규 하우스를 떠났다. 거리 매입회어 조용했고 바깥 세상은 마치 손대지 않은 그들은 자신들이 얽혀있는 독특한 미스터리에 의해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아로에게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얼룩 파란색 잉크 몬타괴에 봉투에는 단서가 있었고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포이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단서가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줄 수도 있다. 푸아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프, 제가 꼭 만나보고 싶은 신사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제프는 한숨을 쉬었다. 뭔가 제안하려는 것 같았어. 푸아로는 자신의 장갑을 깔끔하게. 물론이죠. 우리는 런던에서 몬테규에게 그런 잉크로 편지를 쓴 유일한 사람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헤이스팅. 세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저 사람은 누구죠? 푸아로는 미소 지었다. 은둔적인 학자 펠릭스 캐번디시 씨. 마차를 타고 캐번디시의 거주지 발굽이 자갈길에 부딪히는 리드미컬한 소리 외에는 침묵 속에 시간을 보냈다. 푸아로 눈특이한 고요함 그는 생각에 잠겨 손가락 끝을 가볍게 모았다. 헤이스팅스는 참지 못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캐번디시라는 사람은 누구죠?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펠릭스 캐번디시, 내 친구. 그는 문필가야 역사 가지식 수집가. 그는 외무부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기록 보관자.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지만 나에게는 매우 흥미롭네요. 내 코웃음을 쳤다. 그럼 사서요.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하지만 한 사람은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얻을 수 있는 지식. 헤이스팅스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비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푸아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들이 알리스터 몬테규의 실종으로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네, 팔짱을 끼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캐번디시가 이야기할 기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마차가 방향을 바꾸었다. 켄싱턴 스퀘어. 전에 멈추다 조용하고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타운하우스 던트문이 황동판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펠릭스 캐번디시, 역사가 및 기록 보관자 푸아로는 앞으로 나서서 가볍게 두드렸다 문 위에.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렸다. 창백한 피부와 잉크 얼룩이 묻은 손가락을 가진 마른 남자 둥근 안경 너머로 그들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푸아로 살짝 몸을 숙였다. 캐번디시 씨, 제 이름은 에르퀼 푸아로, 그리고 제 동료인 헤이스팅스 대위님과 제프 경감님이십니다. 잠시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캐번디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건 몬테규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프가 몸을 굳혔다. 그럼 그가 실종된 건 알고 있는 거야? 캐번디시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몬테규 같은 사람이 사라지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지. 푸아로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내부 캐번디시의 연구였다 정확하게 배열된 푸아로의 거주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책장이 벽에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집요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큰 참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양피지, 편지, 그리고 짙은 파란색 잉크가 담긴 낡은 잉크병 던 헤이스팅스는 푸아로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잉크 말이야.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캐번디시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선생님, 어제 앨리스터 몬테규에게 편지를 썼죠. 캐번디시 그는 무심코 조끼를 매만졌다 그랬어요. 네, 앞으로 나아갔다. 편지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캐번디시 망설였다. 그건 복잡하네요. 푸아로의 눈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합병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씨. 몬테규 씨는 실종 상태입니다. 그 편지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번디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음 그는 책상으로 이동하면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철회했다 얇은 양피지 덕 푸아로와 자프 그는 그것을 펼치면서 몸을 기울였다. 이 쓰여진 단어우아한 스크립트 간단했습니다. 몬테규, 우리 얘기해야 해요. 과거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캐번디시,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다야? 캐번디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고였어. 제프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경고? 캐번디시의 턱이 굳어졌다. 몬테규가 오래전에 한 일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푸아로의 시선조 바짐,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캐번디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외교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몬테규는 한 작전에 연루되었습니다. 빅터 레덕이라는 남자와 관련된 극비 임무. 푸아로의 숨이 막혔다. 빅터 레덕던 그 이름은 그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것. 제프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르듀크,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캐번디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야지. 르듀크는 프랑스의 이중 스파이이자 뛰어난 조종자였다. 전쟁 중에 그는 양쪽을 모두 이용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정보를 팔았습니다. 푸아로의 손가락이 지팡이에 더욱 팽팽해졌다. 그럼 몬테규는 어떤 일에 관여했나요? 캐번디시는 한숨을 내쉬었다. 몬테규는 레두체 이탈을 처리합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레덕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는 보호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부드럽게.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캐번디시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아주 틀렸어. 르덕은 사라졌어. 몬테규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가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정보는 다 쓴. 헤이스팅스는 속삭였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푸아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다음에 그가 더 이상 대답하기 전에 큰 소리 노크서재 문이 덜커덕거렸다. 아메신저 보이숨이 차고 얼굴이 붉어진 채 그는 갑자기 들어왔다. 그는 을 개최했다. 작은 쪽지그에 떨리는 손 안에 푸아로 씨를 위해서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푸아로는 그 메모를 가져갔다. 섬세하게. 그의 날카로운 눈으로 단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갔다. 아주 조용해요. 헤이스팅스가 몸을 기울였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푸아로는 시선을 들어올렸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레덕은 살아있습니다. 그는 몬테규를 가지고 있다. 답을 알고 싶다면 혼자 오세요. 얼굴이 어두워졌다. 맙소사. 푸아로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접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한. 나의 친구여. 그는 중얼거렸다. 침묵의 적이 말할 준비가 된 것 같군. 사장, 적대자가 말한다 그런던 가로등의 희미한 빛 헤르큘레. 푸아로가 마차에 앉아있는 동안 짙은 저녁 안개를 간신히 뚫고 지나갔습니다. 무릎에 접힌 작고 정확한 손. 그 맞은편에 헤이스팅스는 불안하게 움직였다. 푸아로가 몇 시간 전에 받았던 메모를 흘끗 보았다. 이건 미친 짓이야, 푸아로. 헤이스팅스가 중얼거렸다. 편지에는 혼자 오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 푸아로 눈썹을 지켜 올렸다. 아, 친구야. 하지만 알다시피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당신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얼굴을 찌푸렸다. 내 말은 그게 아니야. 함정일 수도 있어.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 함정이긴 하지. 하지만 함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통할 수 있지. 그렇지? 헤이스팅스 옆에 앉은 제프가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나도 싫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어. 몬테규가 정말 살아있다면 행동해야 해.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맞아요, 친구. 하지만 우리는 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것을 두드렸다. 사원을 부드럽게. 작은 회색 세포들은 오늘 밤 신중하게 일해야 합니다.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부두. 근처에서 멈추다. 짙은 안개 템스 강에서 굴러오다 오래된 창고와 나무 기둥을
으스스한 고요함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단일, 랜턴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며 푸아로가 가라고 메모에 적힌 버려진 골목을 비췄다. 헤이스팅스 긴장했다. 정말이에요, 푸아로? 푸아로 소매를 조정했다. 언제나 확신해야 해, 헤이스팅스. 확신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것으로 그는 안가의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실루엣 착지만 확실하다. 자푼을 주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혹시 모르니 가까이에 있을게요. 푸아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닦은 신발이 자갈길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 그림자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따즘, 신중함, 푸아로 씨. 푸아로 일시 정직한 인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길고 어두운 코트를 입고 모자를 얼굴까지 낮게 눌렀었다.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르두크 씨, 그렇겠죠. 그 남자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내 명성이 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푸아로 그를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그 남자는 늙은하지만 그의 시선의 날카로움, 그가 자신을 붙잡는 방식은 그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게임을 지배했습니다. 레덕벽에 기대어 서서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당신은 몬테규를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푸아로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제가 그를 찾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여기 있는 거고요. 레덕 미소 지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죠? 푸아로 손을 들었다. 자, 씨, 장난은 그만합시다. 우리 둘 다 전략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은 수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살아있군요. 당신을 배신하게 한 장본인 몬테규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레덕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예리하시네요, 푸아로 씨. 그보다 더 좋을 리가 없겠죠. 푸아로 앞으로 나아갔다. 몬테규가 사라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레두치 턱이 살짝 굳어졌다. 그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 너한테 했던 것처럼.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럼 그도 유혹했군요. 저를 유혹했듯이요.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는 레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헤이스팅스 근처 안개 속에 숨겨져 주먹을 꽉 쥐었다. 푸아로 움직이지 않았다. 선택이죠.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선택이었죠? 레덕 살짝 미소 지었다.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푸아로 턱을 두드렸다. 그 말은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다시 준다는 뜻인가요? 레두츠의 눈이 어두워졌다. 제 소유였던 문서입니다. 푸아로 씨. 몬테규가 자신의 정부에도 숨기고 있던 문서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문서죠. 푸아로 그는 시선을 가늘게 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문서. 레덕 굳어졌다. 무엇? 푸아로 팔짱을 끼었다. 펠릭스 캐번디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이 문서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기록은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몬테규에게 무언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레두츠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레덕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푸아로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마치 마지막 움직임을 하는 체스 선수처럼 차분해졌다. 배신당했나요? 탈북이 완료되기 전에 매진되었습니다. 몬테규, 그는 당신을 보호해야 했는데 그 대신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하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엘레두츠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푸아로 계속 눌러졌습니다. 몬테규가 죽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아니, 그건 너무 간단해. 당신은 그가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한 일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긴 침묵. 그 다음에 레덕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헤이스팅스 그림자 속에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푸아로는 남았다 침착한. 그는 어디에 있나요? 레두츠는 그를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살짝 돌렸다. 그리고 그쪽으로 손짓했다. 근처의 어두운 창고 전 푸아로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레덕이 말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푸아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르듀크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푸아로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과거는 쉽게 용서하지 않아요.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그늘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는 창고로 걸어갔다. 푸아로는 서 있었다. 무거운 나무 문 앞에서 헤이스팅스와 제프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 제프의 손은 그의 리볼버에. 정말인가요? 푸아로 소매를 매만졌다. 항상 확신을 가져야 해요. 헤이스팅스는 심호흡을 했다. 푸아로 문을 밀었다. 내부의 공기는 먼지와 습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방의 중앙에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엘리스테어 몬테규, 그의 눈 천천히 들어올렸고 지쳐서 힘이 빠졌다. 푸아로 앞으로 나아갔다. 아, 몬테규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실을 말합시다. 몬테규의 눈이 커졌다. 그런 다음 아밤새 총소리가 울렸다. 5장. 어둠 속의 총소리, 그 총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버려진 창고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푸아로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그의 작은 몸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내 큰 소리로 욕했다. 헤이스팅스가 낡은 상자 더미 뒤로 몸을 던지자 리볼버를 꺼내 들었다. 총알은 몬테규의 의자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창고 벽에 썩은 판자 사이에 끼어들었다. 잠시 침묵공 중에 두껍게 걸려 있었다. 그들의 소리를 제외하고 숨소리와 녹슨 금속의 희미한 삐걱거림 덩크 푸아로 천천히 곧게 펴다 소매에서 먼지를 털며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음. 아, 그가 중얼거렸다. 누군가 이 대화가 계속되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군. 지짜페. 목소리는 낮고 긴급하다. 여기 있어. 내가 쫓아낼게. 그는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사라지면서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상자와 녹슨 비계로 이루어진 미로 전 헤이스팅스는 여전히 엄폐물 뒤에 웅크리고 있었고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푸아로, 몬테규를 여기서 꺼내야 해. 푸아로, 그는 시선을 날카롭게 돌렸다. 하지만 친구야, 더 큰 미스터리는 저격수가 왜 그곳을 조준했는가에 있다는 거야. 헤이스팅스는 눈을 깜빡였다. 뭐? 푸아로는 그쪽으로 손짓했다. 몬테규의 의자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총알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몬테규를 노린 게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빗나가는 걸 노렸지. 몬테규 여전히 의자에 묶여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리하군요. 푸아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게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몬테규의 손목을 묶은 밧줄 서 있을 수 있나요? 몬테규 군은 움직이면서 몸을 움츠렸다. 그의 몸은 감금되어 뻣뻣해졌다. 그럴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심한 일도 겪어봤으니까요. 푸아로의 눈은 총알 구멍에서 떠나지 않았다. 총을 쏜 사람은 빅터 레덕이 아니었습니다. 몬테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푸아로 목소리를 낮추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총을 쥔 손을 알아보시죠. 몬테규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헤이스팅스는 당황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푸아로, 무슨 소리야? 푸아로는 팔짱을 꼈다. 내 말은 헤이스팅스 씨, 진짜 적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야. 루디크는 이 게임의 한 참가자일 뿐이야. 복수심에 불타는 자 말이야. 하지만 오늘 밤 총격전은 그의 눈조바짐. 그건 경고였어요. 그리고 경고는 헤이스팅스, 오직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협상을 원합니다. 의 소리발소리 제프가 리볼버를 든 채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메아리쳤다. 젠장, 놈들이 도망쳤어. 안개가 너무 짙어. 푸아로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지 않았다. 아, 하지만 그들이 의도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친구. 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이제 어쩌죠? 몬테규를 잡았으니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몬테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걸 끝내야 해요. 헤이스팅스는 눈을 깜빡였다. 뭘 끝낸다는 거야? 몬테규의 시선은 읽을 수 없었다. 과거. 푸아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럼 시작하죠, 씨.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처음부터. 몬테규의 어깨가 긴장되었다. 그렇지 않으면요. 푸아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총알이 두렵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남자는 후퇴했다 템스 강 근처의 작고 조용한 호텔. 몬타게가 주어진 곧 따뜻한 차와 옷 갈아입을. 웃든 밤에 무게 그들 위에 걸려 있었다. 그들은 희미하게 밝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푸아로가 앉았다. 몬테규 바로 맞은평은 손을 모았다. 시작하세요. 몬테규 숨을 내쉬었다. 몇 년 전 외교관으로 일할 때 저는 망명자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빅터 레덕다. 그것은 간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넘겨주고 우리는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헤이스팅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캐번디시가 그렇게 말했잖아. 몬테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캐번디시가 모르는 것은 또 다른 거래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 몬테규는 그의 사원은 지쳐 있었다. 레두튼 서류, 우리 정보기관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증거. 하지만 그는 그들을 넘기는 대신 그들과 협상했다. 네, 굳어졌다. 두더지? 몬테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적에게 정보를 제공해온 사람이었다. 연령.
푸아로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럼 당신은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몬테규는 씁쓸하게 웃었다. 난 어렸고 순진했어. 명령을 따랐지 묻어버려. 그 첩자는 너무 강력하고 인맥도 두둑했다. 상관들은 그를 폭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좋은 것보다 해로운 게 더 많다. 헤이스팅스 앞으로 앉았다. 그래서 당신은 증거를 은폐했나요? 몬테규의 시선은 멀어져 있었다. 나는 더 나쁜 짓을 했어요. 나는 레덕이 말을 하기 전에 사라지도록 했다. 무거운 침묵방 위에 자리 잡았다. 푸아로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를 배신했어요. 몬테규는 움찔했다. 그래, 헤이스팅스는 보았다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레덕은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몬테규의 목소리 속이 비어 있었다. 누군가 그를 구했기 때문이야. 그를 살려두고 싶어 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는 누군가 말이야. 푸아로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에 닿았다. 그리고 이제 레덕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몬테규 고개를 저었다. 노 포이로. 레덕은 피를 원해요. 제프가 숨을 내쉬었다. 좋아, 리덕의 동기는 알아냈어. 몬테규가 더 큰 사건의 꼭두각시였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 푸아로의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뭐예요? 자페 목소리는 엄한. 오늘 밤 총을 쏜 사람은 누구야? 몬테규는 조용한. 푸아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선생님, 누구였는지 아시잖아요. 몬테규의 손주먹으로 조여졌다. 예. 푸아로가 몸을 기울여 말했다. 그럼 말해보세요, 몬쉐르. 몬테규의 목소리 는 거에 속삭임도 없었다. 그건 두더지였어. 헤이스팅스 얼어붙었다. 그럼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몬테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푸아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철처럼 날카롭다. 그럼 맷 아이밋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양이군요. 아방 안에 오한이 흘렀다. 밖에는 안개가 끼어있다. 창문에 소용돌이 쳤다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다가온다. 어딘가 어둠 속에 숨겨진 조용한 적이 지켜보고 있었다. 대기 중 전6장. 두더지의 그림자 그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조용한 호텔 방에서 캐스팅 길고 불확실한 그림자 패널로 된 벽을 따라 푸아로는 앉았다 흠잡을 데 없이 구성된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에 깔끔하게 얹혀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알리스테어, 몬테규 나타났다. 나이보다 더 늙었다. 그의 어깨는 약간 축 늘어졌고 과거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제프는 창가에 서서 아래 안개 자욱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내다보았다. 이름이 필요해, 몬테규.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만약 그 첩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잡아야 해. 몬테규의 손가락이 조여졌다이자 모서리에 기대어. 그를 데려오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고 애썼잖아. 아직도 보호를 받고 있고.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아, 선생님. 하지만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렇죠? 몬테규의 턱이 굳어졌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남자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제프는 조급하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판단해 보죠. 그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몬테규의 입술 헤어졌다가 망설이다. 그의 시선은 창문 쪽으로 옮겨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다드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레지널드 휘트모어 경. 아지튼 침묵방 위에 자리 잡았다. 열심히 듣고 있던 헤이스팅스는 자세를 똑바로 앉았다. 휘트모어, 전직 정보국장. 몬테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죠. 제프가 작은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나라의 비밀을 지켜야 할 사람이 그걸 팔아치웠다는 말이에요. 몬테규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푸아로이코 수염이 살짝 움직였다. 그런데도 당신은 첩자의 증거를 은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셨죠. 누구한테서요? 몬테규의 눈에서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깜빡였다. 휘트모어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푸아로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에 가볍게 닿았다. 물론이죠. 헤이스팅스, 완벽한 범죄란 수사관이 유죄 당사자이기도 한 범죄를 말합니다. 헤이스팅스 숨을 내쉬다. 맙소사. 그래서 르덕이 침묵했던 거잖아. 안 그래?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몬테규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사용하기 전에 휘트모어가 그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지. 푸아로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이제 르디크 씨가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빚을 갚으러요. 제프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좋아. 휘트모어가 이 일의 배후라고 가정해보자. 어젯밤에 우리를 겁주려고 총을 쏘았던 것도 휘트모어였다고 하자. 다음 행보는 뭘까? 푸아로는 손가락을 뾰족하게 세웠다.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본 셰르자프. 그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남아있는 모든 증거를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헤이스팅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몬테규를 죽이려 한다는 말인가요? 푸아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임. 그렇죠. 몬테규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럼 런던을 떠나야겠어요. 푸아로 손을 들었다. 아니요, 선생님. 그분은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제프는 팔짱을 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푸아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해낼 거야. 나타나다 마치 몬테규가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우를 끌어낼 것이다. 헤이스팅스 눈을 깜빡였다. 몬테규를 미끼로 쓰라는 말인가요? 몬테규 굳어졌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푸아로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당신은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오셨잖아요. 차라리 게임을 완전히 끝내버릴까? 몬테규는 망설였다. 그는 푸아로를 바라보고 그 다음 제프를 바라보고 마침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획은 뭐예요? 푸아로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심었다. 몬테규는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버행 전역 열차 티켓승의 이름으로 구매했다 외무부의 적절한 정보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지널드, 휘트모어 경이 응답합니다. 그날 저녁 정확히 7시 몬테규의 호텔로 전보가 전달되었습니다. 헤이스팅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몬테규 씨, 조용한 해결책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집에서 만나자. 우리는 과거에 부담 없이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레지널드 휘트모어 경내 낮은 휘파람 소리를 내다. 늙은 여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몬테규 긴장했다. 그가 실제로 협상할 의도가 있다고는 믿지 못하시죠? 푸아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가 찾는 것은 제어 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노출. 헤이스팅스 힘겹게 삼켰다. 그럼 그는 당신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가 충분히 절박하다면 그럴 수 있죠. 몬테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내가 왜 가야 하지? 푸아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맙소사 혼자 가지 마라. 그는 제프에게 돌아섰다. 휘트모어 집 근처에 병력을 배치해 두었나? 네,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기 전에 제자리에 놓겠습니다. 푸아로그는 두 손을 모았다. 봉. 그럼 오늘 밤 우리는 그 두더지를 폭로할 것이다. 마차 어두워진 거리를 굴러갔다. 향하고 이따레지날드 휘트모어 경의 웅장한 영지 안에 벨그레이브 광장, 푸아로, 헤이스팅스, 몬테규가 앉았다. 긴장된 침묵 저녁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헤이스팅스 불편하게 움직였다. 이건 싫어.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야. 푸아로 소매를 매만졌다. 하지만 헤이스팅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자는 종종 실수를 한다. 몬테규 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않다면요? 푸아로의 눈빛 났다. 그럼, 모나미, 우리가 그를 만들 것이다. 마차가 다가왔다. 휘트모어의 재산. 그것은 어둠 속에 우뚝 솟은 화려한 철문, 뒷 입구 근처에서 등불 하나가 깜박거렸다. 푸아로는 자갈길로 내려섰다. 그는 제프의 부하들에게로 돌아섰다. 주변 그림자 속에 숨겨져 내 신호를 기다려. 그는 중얼거렸다. 잡은 을 주었다. 고개를 꼭 끄덕인다. 푸아로는 몬테규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때가 됐어요. 그들은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부 레지날드 휘트모어 경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7장 두더지와의 만남. 레지날드 휘트모어 경의 영지에 웅장한 문 앞으로 다가왔다. 광택이 나는 황동 고정물 희미한 가스등 불빛 아래 키가 크고 무표정한 집사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푸아로, 몬테규, 헤이스팅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섰다. 현관은 더럽지 외는 부의 초상과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우아함. 큰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 걸려 있었고 부드럽고 깨진 빛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저 멀리 어딘가의 할아버지 시계가 7번 울렸다. 각종 소리에 느리고도 의도적인 울림은 침묵 속에 불안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푸아로의 날카로운 눈이 주변을 훑어보았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심한 정밀도로, 하지만 그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에는 틀림없이 차가움이 감돌았습니다. 레지널드 휘트모어 경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병 난로 근처에 섰다. 그의 은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겼다. 그의 맞춤형 정장은 그에게 완벽하게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태도. 그는 권력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고 권력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순종했다. 그러나 푸아로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브랜디 잔에 손을 뻗었다. 휘트모어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계산된. 몬테규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몬테규의 턱이 굳어졌다. 당신의 선물을 받고서만큼은 놀랍지 않았어요. 휘트모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온기가 닿지 않았다. 자, 과장하지 말자. 우리 둘 다 외교적인 사람들이잖아. 안 그래?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푸아로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보고 있다. 휘트모어의 움직임의 모든 뉘앙스. 외교라고요, 씨? 그가 중얼거렸다. 흥미로운 단어죠, 안 그래요? 두 진영이 협상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단어잖아요. 휘트모어는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동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가요?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씨.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협상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휘트모어 가볍게 숨을 내쉬다 대리석 벽난로 선반 위에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푸아로 씨.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로 남도록 하고 싶습니다. 몬테규는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편리하군. 날 침묵시키고 싶다는 말이야. 휘트모어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건 불친절한 해석이에요. 푸아로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 그럼 말씀해 주시죠. 레지널드 경, 어젯밤 총알도 평화의 표시였나요? 무언가의 희미한 깜빡임 휘트모어의 시선을 통과했다. 충격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지만 훨씬 더 의미심장한 무언가입니다. 순간 주저던 푸아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몬테규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휘트모어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그는 잔 가장자리에 대고 말했다. 그건 대담한 비난이군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다지 대담한 건 아닌 것 같아. 진실은 알다시피 이미 쓰여 있으니까 역사의 잉크 속에서. 휘트모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당신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푸아로 씨. 푸아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당신은 몬테규가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당신이 정성껏 쌓아 올린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휘트모어는 남았다 조용하고 읽을 수 없음 전대 푸아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빅터 르덕의 배신을 조종한 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적에게 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레덕이 당신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당신은 그의 실종을 확실히 했습니다. 휘트모어의 그립이 조여졌다. 그의 자네. 조심하세요, 푸아로 씨. 이건 위험한 비난이에요. 푸아로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앨리스터 몬테규가 실종된 날 밤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처음으로 휘트모어는 주저했다. 푸아로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선생님, 휘트모어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에게는 적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푸아로 씨. 하지만 당신도 잘 알다시피 적들이 항상 진실을 다루는 건 아니죠. 헤이스팅스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 상황을 뒤집으려는 거야. 몬테규를 거의 죽일 뻔했잖아. 휘트모어는 들어올렸다 차분하고 즐거운 표정. 거의 다 됐어요, 헤이스팅스 씨. 그런데 아직 살아계시네요. 푸아로 살짝 미소 지었다. 아, 하지만 그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휘트모어의 표현 신중하게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푸아로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전에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울린 총소리는 죽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겁주려는 의도였죠. 휘트모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푸아로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레지널드 경, 당신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휘트모어의 입술이 얇아졌다. 저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푸아로 씨.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씨, 당신은 평생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체스를 두며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응? 여기서 한 수, 저기서 한 수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휘트모어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몬테규 처음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 낮고 꾸준함. 이걸 피할 순 없어, 휘트모어. 진실은 밝혀질 거야. 리덕, 그는 살아있어. 널 찾고 있어. 휘트모어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푸아로 봤어요. 희미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반응. 푸아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롭다. 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르덕이 벌써 당신을 찾았겠군요. 그렇죠. 휘트모어의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문 근처에 서 있는 제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럼 됐군요. 제 부하들을 시켜서 당신을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전에 휘트모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봉투 한 개에 점프하러 이 사람들의 시선이 즉시 그것에 고정되었다. 휘트모어 그것을 내밀었다. 진실을 전부 알고 싶으시다면 푸아로 씨, 이 책을 읽어보세요. 푸아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그의 손가락 물개를 솔질합니다. 내부는 편지, 그의 서명이 있는 편지 빅터 레덕 더텔 다음 내용이 담긴 편지 마지막 비밀 하나, 그리고 푸아로가 그것을 읽을 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금은 마침내 그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8장. 편지 속에 비밀 그 희미한 양피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푸아로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치자 공기가 가득 찼다. 그의 날카롭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은 대본의 각 줄을 따라가며 정밀하게 눈을 움직였다. 그의 주변 방언숨을 참는 것 같았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도전처럼 침묵이 흘렀다. 휘트모어는 서 있었다고요. 푸아로를 보면서 희미하고 읽을 수 없는 미소. 몬테규의 손은 옆구리에 주먹을 쥐었고 헤이스팅스는 불안하게 움직였다. 참을 수 없는 조바심을 억누르던 제프는 늘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제프가 마침내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 푸아로는 즉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편지를 깔끔하게 접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목소리로 차분하고 신중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건 메스 아미스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그는 접힌 종이를 살짝 두드렸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몬테규의 숨이 막혔다. 고백?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는 휘트모어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레지널드 경. 휘트모어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푸아로 소매를 매만졌다. 당신은 항상 장기전을 펼쳐온 사람이군요. 네스트세파스. 기다림의 가치, 정확한 순간에 공격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편지를 가리켰다. 그런데 선생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양피지를 집어들었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는 분께 내가 떠난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나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나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운명을 결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침묵을 명령한 사람은 휘트모어가 아니었다. 방어로 붙었다. 헤이스팅스 응시했다. 무엇? 푸아로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휘트모어는 유죄입니다. 하지만 그의 배신은 오로지 이기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실수를 지우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 내가 절대 말을 할 수 없게 만든 사람, 몬테규였습니다. 아숨을 크게 들이쉬다 방을 가득 채웠다. 몬테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에게로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렇죠? 몬테규 군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난 시키는 대로 한 적이 없어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푸아로의 눈이 어두워졌다. 선생님. 하지만 문제는 누구의 명령이냐는 겁니다. 몬테규 말을 더듬었다. 나도 몰라. 맹세해. 지시를 받았어, 내가. 푸아로는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르디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몬테규의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푸아로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처형 명령서에 서명했다. 아공포에 질린 침묵방 위에 자리 잡았다. 몬테규의 손이 떨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푸아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알아요. 있잖아요, 몬테규. 당신이 잊은 게 있어요. 그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 면도 날처럼 날카로운. 당신은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선택을 했죠. 몬테규 군은 눈을 감았다. 저는 무서웠어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두려움은 강력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그 명령서에 서명하실 때 두려움 때문에 손을 내밀었나요? 몬테규 움찔했다. 방 깊은 침묵이 흘렀다. 헤이스팅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몬테규가 진짜 배신자였나요? 푸아로의 시선이 휘트모어 쪽으로 향했다. 아니요, 제 친구. 휘트모어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이야기 속 유일한 악당은 아니에요. 휘트모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정말 흥미롭네요. 푸아로는 몬테규에게 돌아섰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몬테규의 눈은 읽을 수 없는 무언가로 반짝였다. 그러자 목소리로거의 속삭임보다 높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몬테규는 침을 꿀꺽 삼켰다. 리덕, 그는 날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당신이라면 자신을 용서했겠습니까? 몬테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나의 친구들, 게임을 끝내자. 그들이 윗몰의 집을 떠날 때 시원한 밤 공기가 그들을 강타했다. 내부에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푸아로 측정된 걸음걸이로 걸었다. 그의 마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그의 옆에 걸었다. 푸아로, 르디크가 살아있다면 왜 나서지 않는 거지?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아, 헤이스팅스. 바로 그 질문이지. 헤이스팅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답은 뭐예요? 푸아로 미소 지었다. 우리가 직접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헤이스팅스 눈을 깜빡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푸아로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맞아요.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헤이스팅스 씨. 레덕은 우리를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다. 무엇? 푸아로 자리에 앉았다. 내일 메스 아미스. 우리는 유령을 직접 만나게 될 거야. 헤이스팅스는 침을 침껏 삼켰다. 그리고 어딘가 어둠 속에서 빅터 레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장.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 다음 날 아침, 런던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시의 평소 리듬은 짙은 안개 속에서 흐릿해졌다. 거리는 흐릿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마치 세상 자체가 불확실해진 듯. 에르큘 푸아로가 앉았다 마차 안에서 조용히 그의 손가락 함께 첨탑을 세웠다. 그의 마음은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미묘한 속임수의 그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헤이스팅스가 앉아 있었다. 안절부절못하다 그는 깊은 혼란에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군, 푸아로. 그가 중얼거렸다. 르드위크가 살아있다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 푸아로의 콧수염이 실룩거렸다. 아, 몬시어 헤이스팅스. 하지만 그는 그랬어요. 헤이스팅스 눈을 깜빡였다. 그랬어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르디크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들 옆에 앉아있던 제프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정말이야. 푸아로 고개를 기울였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친구? 네, 투덜거렸다. 난 유령이 싫어. 그리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도 싫어.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이 수수께끼를 끝내자.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냈다. 단일 음표, 선명하고 정확합니다. 메시지는 날카롭고 의도적인 대본. 읽다 세인트 던스턴 시계탑. 전고, 혼자 오세요. 헤이스팅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레덕이 이걸 보냈어? 푸아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프가 눈살을 찌푸렸다. 함정일 수도 있어.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오, 모나미. 정말 그렇군요. 그 우뚝 솟은 고딕 양식의 첨탑 SD. 든스탄의 교회는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조용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전고 5분 전에 고정된 철제 시계 바늘. 안개가 탑 바닥 주위로 두껍게 휘감겨 모양을 왜곡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짐 전 그 푸아로는 안개 속에서 그의 작은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자 앞으로 나아갔다. 에나멜 가죽 구두가 부드럽게 딸깍거렸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 다다르자
자갈이 깔린 안뜰을 향해 걸어갔다. 오랜 순간 동안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그러자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수척하고 세월이 흘러도 지성이 둔해지지 않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푸아로 아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빅터 레덕이 마침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유리처럼 매끄러운 목소리 레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푸아로 씨, 저는 당신이 훨씬 더 빨리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푸아로의 입술이 살짝 말렸다. 아,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레덕은 조용히 낄낄거렸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정확한 순간에 공격하는 걸 더 좋아했잖아요. 푸아로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도 그렇죠. 레두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존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은 답을 얻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푸아로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도, 님, 당신은 정의를 위해 여기 왔습니다. 레덕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정의? 그는 낮게 낄낄거렸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인가요? 푸아로 그를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리두치그의 눈에는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심판. 레두츠는 걸었다 느리게. 그의 손은 등 뒤로 접혀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통제된 의도적인. 몬테규가 이미 이야기의 일부를 말했을 것 같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을 이해하기엔 충분하죠. 레덕은 숨을 내쉬었다. 배신. 그는 그 단어를 부드럽게 되뇌며 맛을 보았다. 그래, 바로 그 단어지, 그렇지? 푸아로는 남았다 조용한 레덕이 말을 이었다. 보호를 약속받았어요. 탈출구, 미래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뭐였죠? 총알, 사형 선고였죠. 푸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레두츠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요, 푸아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푸아로의 목소리 조용했다. 누가 당신을 구했나요? 레두츠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내 죽음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던 남자. 푸아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뭐였죠? 르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실이요. 악인 침묵이 흘렀다. 푸아로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조립하며. 그럼 말해보시죠, 씨. 마지막 진실은 뭐죠? 레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몬테규는 유일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푸아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설명하다. 레두츠의 표현은 읽을 수 없었다. 몬테규가 명령서에 서명했어. 그래. 하지만 그는 꼭두각시였어. 진짜 주모자였지. 그의 목소리 속삭임으로 전락했다. 휘트모어였습니다. 푸아로가만이 있었다. 레덕 계속되는. 네, 말이 맞았어, 푸아로. 휘트모어는 두려움 때문에 나를 침묵시키려 한 게 아니었어. 그는 전략. 푸아로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당신은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두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은 일 모든 것을 찢어버리다. 푸아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두 번째 두더지, 레덕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보셨죠? 푸아로의 마음이 급격하게 움직였다.
위트머어는 완벽한 속임수, 이중 배신, 조직된 모든 것을 연주했습니다. 모든 증인을 지우다. 그리고 이제 두 남자만 남았습니다. 푸아로 부드럽게 말했다. WHO. 레두치 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죠, 푸아로. 푸아로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말해보세요. 레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 다음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바꾼 이름. 이름 진정한 반역자. 어딘가 멀리서 시계탑에서 전고가 울렸다. 푸아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침내 게임에서 마지막 숨겨진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안개 너머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던 중 안개 속에서 푸아로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숙하고 단호한. 푸아로, 헤이스팅스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르덕은 뭐라고 했어? 푸아로 장갑을 조심스럽게 조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철같이 날카로웠다. 우리는 잘못된 적을 바라보고 있었군요. 헤이스팅스. 헤이스팅스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푸아로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시선이 꿰뚫어지다. 진짜 배신자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 헤이스팅스는 느꼈다. 냉기 그의 척추를 따라 흘러내렸다. 맙소사.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게임을 끝낼까요, 친구? 10장. 마지막 배신그 런던의 거리. 푸아로와 헤이스팅스가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그들은 조용했고 르디크의 계시의 무게는 그들 사이에 마치 무거운 짐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무언의 평결. 짙은 안개 속에서 램프가 희미하게 깜빡이며 길고 흔들리는 그림자자 갈 길을 따라 헤이스팅스는 항상 불안했고 그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푸아로, 당신은 진짜 배신자가 아직 우리 무리 안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푸아로의 표현은 읽을 수 없었다. 조심하세요, 친구. 거의 다 왔어요. 그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프가 으르렁거렸다. 알아냈다면 푸아로, 지금이 이야기 나눌 좋은 때야. 푸아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하지만 경감님, 모르시는 겁니까? 답은 처음부터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휘트모어 말씀이신가요? 푸아로 속담. 아니, 헤이스팅스. 휘트모어는 선수였지만 그랜드 마스터는 아니었어. 진정한 천재는 언제나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 그를 응시했다. 그럼 누구요? 푸아로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반역자는 펠릭스 캐번디시입니다. 악의절한 침묵 뒤따랐다. 헤이스팅스 입을 벌리고 있었다. 캐번디시요. 휘트모어 파일을 우리에게 넘겨준 사람 말이에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몬쉐어.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휘트모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는 우리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자신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를 명백한 악당에게로 이끌고 있었죠. 헤이스팅스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하지만 왜죠, 푸아로? 캐번디시가 왜 조국을 배신하겠어요? 푸아로 손가락을 뾰족하게 세웠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헤이스팅스. 그는 항상 그랬다. 1시간 후 푸아로, 제프, 헤이스팅스가 섰다. 캐번디시 연구실 내부.
따뜻한 빛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마호가니 책상 딱딱거리는 벽난로 펠릭스 캐ven디시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도가 차갑고 속마음을 알 수 없음. 나의 사랑하는 푸아로. 그는 말했다.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무슨 일로 이런 기쁨을 드리게 되었나요? 푸아로 소매를 조정했다. 아, 선생님,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인사를 나눌 수 없잖아요. 캐번디시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죠? 내 팔짱을 끼었다. 연기는 그만둬도 돼.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캐번디시는 뒤로 기대며 완전히 침착하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아로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당신이 진짜 첩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 캐번디시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흥미롭군요. 증거는요? 푸아로 손을 벌렸다. 당신이 한 짓입니다, 씨. 우리가 냄새 맡는 사냥개처럼 휘트모어를 쫓을 걸 알면서도 휘트모어를 우리에게 넘겨준 거군요. 완벽한 동맹이자 믿음직한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도 당신은 처음부터 가장 큰 속임수를 꾸몄습니다. 캐번디시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책상 위에. 흥미로운 이론이군요.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헤이스팅스 눈을 깜빡였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나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레덕의 편지. 처음으로 캐번디시의 표정이 흔들렸다. 푸아로 계속 눌러졌습니다. 네, 선생님. 르듀크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알려진 바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없애려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래전에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캐번디시 크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레덕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푸아로 관자 놀이를 두드렸다. 아, 하지만 당신은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캐번디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푸아로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구한 사람이에요. 아숨을 크게 들이쉬다 방을 가득 채웠다. 눈이 커졌다. 무엇? 헤이스팅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캐번디시가 레덕을 구했다고? 푸아로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세요, 메스 아미스. 누가 레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파일, 연결망, 그리고 사람을 존재에서 지울 수 있는 능력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캐번디시의 입술을 얇게 다물었다. 푸아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알고 있었지, 캐번디시. 휘트모어가 폭로되면 너도 곧 뒤처질 거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먼저 움직인 거야. 캐번디시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내 리볼버에 손을 뻗었다. 그만해. 펠릭스 캐번디시, 간첩 및 반역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캐번디시 부드럽게 웃었다. 반역이라고요? 자, 당신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 하지만 그게 당신의 생각과 다르군요, 선생님. 그는 문을 가리켰다. 2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넷씩 웃었다. 알다시피 캐번디시,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죠. 캐번디시의 턱이 굳어졌다. 푸아로그는 고개를 숙였다. 끝났어요. 처음으로 캐번디시의 평정심이 깨졌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글쎄, 지속되는 동안은 좋은 경기였죠. 1시간 후 호텔로 돌아온 헤이스팅스 술 한 잔을 따랐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푸아로. 하필이면 캐번디시라니. 푸아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 몬셰어 헤이스팅스, 가장 위험한. 적은 항상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잡은 자신의 음료를 마시며 운걸거렸다. 해 뜨기 전에 그를 구금할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푸아로,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을 거야. 푸아로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항상 세부 사항이 중요해요, 친구. 사소한 불일치, 미묘한 거짓말. 헤이스팅스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르듀크는요? 그는 어떻게 되나요? 푸아로의 표정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빛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프가 빙긋 웃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건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거야. 푸아로 미소 지었다. 저도 그럴 리 없습니다, 경감님. 그는 찻잔을 들어올렸다. 그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번쩍였다. 내가 항상 말했듯이 진실은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난다.